사람에게 휘둘리는 순간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하루가 무너지고 결국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할 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사람에게 끌려다니던 삶을 끝내고 내 기준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째는 바로 나의 가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안에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중심이 비어 있기 때문이죠.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늘 성실하게 일했지만 상사가 회의 자리에서 이건 별로야라는 짧은 말을 남긴 순간 자신이 해온 모든 노력이 무너져 버렸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단지 상사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무너진 이유는 자신만의 가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만 살아간다. 남이 맞다고 하면 따라가고 틀렸다고 하면 무너져버리는 삶. 그것은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림자 인생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듯 남이 주는 인정이 사라지면 나도 함께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모호한 기준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은 과연 누구의 기준일까요? 부모님의 기준일 수도 있고 사회가 요구하는 수능일 수도 있습니다. 남이 정해준 기준에 맞추다 보면 결국 선의가 착취로 변하고 나는 점점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다 보면 결국 나를 소모하게 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무조건 잘하려는 마음은 선의가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 내가 마음을 쏟을 만한 관계를 내 기준으로 선택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글로 남겨야 합니다. 글로 쓰는 순간 생각은 허공의 구름에서 벗어나 손에 잡히는 돌이 됩니다. 돌처럼 무게가 생기고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이다. 상사의 말, 가족의 표정, 친구의 비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나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기준이 서 있으면 비난은 그저 의견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으면 그 말이 곧 진실이 되어 나를 무너뜨립니다. 불교에서도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차등명, 내 안에 등불을 켜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등불이 꺼져 있으면 남의 말이 빛처럼 보이고 그 빛에 따라 그림자처럼 휘둘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등불이 켜져 있다면 남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자신에게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답을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나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돈 때문에 관계를 망치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을 함부로 짓밟는 사람과 거리를 둔다. 이렇게 단순한 문장들이 모여 나의 울타리가 되고 나의 중심이 됩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나의 가치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흔들리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남이 던진 말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기준이 없는 삶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기준이 있는 삶은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든든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내면에 그 뿌리를 심을 차례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원칙은 바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휘둘리는 이유는 선을 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서, 혹은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잃을까 두려워서 해야 할 말조차 삼키고 무조건 맞춰줍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친절은 상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한 여성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야근도 자청했고 개인 시간을 희생해 다른 사람의 업무까지 떠맡았습니다. 처음엔 참 착하다라는 평판을 얻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그녀는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던 친절이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노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라는 점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집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손님도 시간이 지나면 침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틈을 이용합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는 순간 자기는 사라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잃으면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지혜입니다. 내 기준을 세웠다면 이제는 그 기준을 지켜내기 위해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스스로를 해치는 자는 남도 해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에게도 해로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남에게 다 내어주면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되고 그 피해는 관계 전체로 번집니다. 경계는 결국 자신과 상대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이건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없다를 분명히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모호하게 돌려 말하면 상대는 오해하고 결국 더 강하게 요구합니다. 단호하게, 그러나 정중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반복적으로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제 시간도 필요합니다. 혹은 그 부분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상대는 내 울타리를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둘째, 경계는 언어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싫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들어주면 상대는 말보다 행동을 믿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경계는 힘을 가집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이용당하지만 명확한 경계 위에서의 친절은 존중받습니다. 경계 세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울타리가 없을 때 관계는 더 쉽게 무너집니다. 울타리가 있는 집은 안심이 되고 그 안에서 더 따뜻한 교류가 이루어지듯 경계는 관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한 남성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늘 술자리에서 술값을 계산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자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각자 나누는 게 좋겠다. 예상과 달리 친구들은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에 공감하며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나를 지키면서 상대와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이건 할 수 있다. 이건 어렵다. 이 단순한 경계의 선이 나를 보호하고 동시에 상대를 존중하는 길이 됩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려면 꼭 기억하세요. 경계는 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패이며 동시에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기 위한 세 번째 원칙은 바로 타인의 감정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누군가 서운해하면 그것마저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은 그 사람의 몫이지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한 사례인데요. 그는 회의 자리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늘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사가 만족해하지 않을까봐, 동료들이 비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회의 내내 침묵했고 시간이 흐르자
의견 없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사실 그는 아이디어가 많았지만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철학자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과잉 책임감에서 비롯된다. 내가 해야 할 몫과 남이 감당해야 할 몫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끝없이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까지 내가 책임지려 하면 삶은 무겁고 관계는 왜곡됩니다. 불교에서도 같은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타인의 업은 그 사람의 것이요 나는 내 업을 짓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분노, 서운함, 불편함은 결국 그 사람의 업입니다. 그것을 내가 떠안으려 할 때 내 업까지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기분 나빠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더니 친구가 서운해했습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군 건 아닐까? 그러나 거절은 내 권리입니다. 친구가 느낀 서운함은 그의 몫이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억지로 맞추면 관계는 더 불균형해집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가족 중 누군가 불편해하면 늘 자신이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맞추고 늘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을 통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책임지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 말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타인의 기분을 모두 감당하려는 습관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오히려 관계가 더 가벼워졌습니다. 셋째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감정을 드러낼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 감정은 저 사람의 몫이다. 그리고 내 몫과 남의 몫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상대가 화난 이유가 정말 내 행동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 때문인지 차분히 분리해 보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 감정은 나보다 상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명상록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타인의 분노와 원망은 그들의 것이다. 내가 그것을 짊어질 이유는 없다. 이 한 문장이 주는 자유는 큽니다. 상대의 감정을 나의 짐으로 착각하지 않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관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의 표정을 지나치게 신경 쓰며 하루를 낭비한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누군가 기분 나빠할까봐 내 마음을 접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은 나의 업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필요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당당히 살고 싶다면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감정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는 순간 내 마음은 불필요한 짐에서 해방되고 내 삶은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기 위한 네 번째 원칙은 거리두기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휘둘린다고 느끼면서도 정작 거리를 두는 일은 죄책감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며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상담 중에 종종 듣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여성은 친구의 잦은 부탁에 늘 지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은 괜찮아 하며 받아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탁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기 시간을 잃고 관계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담사가 제안한 건 단순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바로 답하지 말고 하루쯤 지나서 답해보세요. 그녀는 처음엔 불편했지만 조금씩 간격을 두자 친구는 더 이상 무리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곧 자존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된 것이죠.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예술이다. 거리가 전혀 없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소진시키고 거리가 지나치게 멀면 단절로 이어집니다. 진짜 지혜는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거리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적당히 가까이 하고 적당히 멀리 하라
지나침은 덜함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너무 멀면 관계의 인연이 끊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 오래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첫째, 물리적 거리입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얼굴을 내밀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지칠 정도로 사람을 만나면 결국 관계도 파괴됩니다. 둘째, 정서적 거리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 한마디가 나를 지켜줍니다. 상담 중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남성은 가족 모임에서 늘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은 농담에도 상처를 받았고 모임이 끝나면 하루 종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결국 모임 참석을 줄이고 필요할 때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속으로 한 템포 쉬어가는 습관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모임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상처를 줄이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거리를 둔다는 건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관계를 오래가기 위해 선택하는 성숙한 방식입니다. 메시지 답변을 늦추는 것도, 만남을 줄이는 것도,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도 모두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 거리 덕분에 우리는 상대의 존재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무엇보다 나를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마주치는 사이일수록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더 귀하게 만든다. 거리는 벽이 아니라 숨통입니다. 그 거리가 있을 때 관계는 더 오래 유지되고 내 마음은 휘둘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가까움만이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가 있을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나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기 위한 마지막 5번째 원칙은 자기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가 결국 외부 사람들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만난 한 사람은 늘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늘 피해자야. 이 말이 습관이 되다 보니 실제로 그의 태도와 표정도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기보다 함부로 대했고 그는 또다시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바꾸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라는 말을 반복한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말이 점점 그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당당함이 생기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떤 언어로 규정하느냐가 결국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만듭니다. 나는 늘 손해만 보는 사람이야 라는 말은 세상을 손해의 무대로 만들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세상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무대로 바꿔줍니다. 남이 나에게 하는 말도 힘이 있지만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은 그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백 번 내가 나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무심코 건네는 말을 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이런 말들은 나를 작게 만들고 결국 다른 사람의 말에도 더 쉽게 흔들리게 합니다. 반대로 나는 내 시간을 소중히 한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라는 말은 내 안의 울타리를 단단히 세워줍니다. 한 청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면접 자리에서조차 저는 대단한 건 없지만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존중의 언어를 쓰자 면접관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결국 원하는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말이 바뀌자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자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5번째 원칙은 단순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기 존중의 언어를 습관처럼 사용하십시오. 글로 써도 좋고 거울 앞에서 소리내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 말이 쌓일수록 내 안에 뿌리가 됩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기 위한 5가지 원칙, 이제 모두 보셨습니다. 첫째, 나의 가치 기준을 세우기. 둘째, 경계 세우기. 셋째, 타인의 감정은 내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넷째, 거리두기 기술 익히기. 그리고 5째, 자기 존중의 언어 사용하기. 이 5가지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주는 기본이자 토대입니다. 이 원칙들이 자리를 잡으면 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던 삶이 끝나고 내 기준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 순간부터 사람에게 휘둘리는 삶은 끝나고 내 인생은 비로소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이 채널이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기준으로 당당하게 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